예. 염색해야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인호 기자의 퀘스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제 페이지에서 군산 스토리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페북이 자 느려요. 예. 지금 자 공유하기 그룹의 공유 이인호의 퀘스천 신영대 예비 후보님 공유 군산 스토리 전북 스토리 공유 갔습니다. 뭐 역전의 명수도 공유 한번 가죠.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좀 명절 뒤끝인지 오늘 이인호 기자의 퀘스천. 이인호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는데 오늘 카메라 한 대가 부위의 사고로 잠깐 손실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과 즐겁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네. 오디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 건 이상이 없고요. 잘 들리시나요? 예. 저기 신영대 후보님? 잘 들리십니까? 좀 안 들리네요. 안 올라오네요. 자, 신영대 후보님 다시 네, 한번.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카메라가 낫겠군요. 네. 남상천 대표님. 네. 근데 이게 이인호 기자의 퀘스천까지는 좋은데 시영대 민주당 예배 후보네? 예배를 해야 되나? 요한이 와서 자꾸 오타를 쓰니까 아까 이인후 기자라고 써놨던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떻게 수정 게시물 수정 예배 후보 제가 예배를 좋아해서요. 교회를 다녀서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인호 기자님 누구 모셨죠? 예, 오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신영대 후보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영대입니다. 우리 군산 스토리 또 역전의 명수 네. 또 어디 공유했죠? 전북 스토리. 전북 스토리. 공식적으로는 군산 스토리 방송이에요. 우리 군산 스토리 패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연휴 마지막이라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또 일하시려면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또 4일 지나면 토요일이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이 방송만 듣고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영대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네. 뭐가 궁금해서 우리가 모셨죠? 군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신영대 예비 후보님을 모셔서 신영대 예비 후보님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간단하게 군산의 현재 상황, 비전 등 이런 걸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신영대 후보님 말고 지금 김우겸 후보님도 계시잖아요? 예,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시죠. 네. 그분도 모실 예정입니까? 이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나오지 않으실까요? 네. 다음 주에. 네. 초청은 하셨어요? 초청도 안 하고 미리. 네. 하여튼 자, 오늘 꼭 초청해서 네. 오늘도 기사 하나가 떴던데요. 네. 군산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후보들 간의 어떤 비방 네. 이런 거 없이 선의 경제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꼭 좀 우리 김우현 선배님도 한번 모셔서 네. 군산에 대한 비전, 문재인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고 오늘 한번 궁금한 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신영대 후보님이 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꽉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앵글이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카메라 한 대가 나가가지고 해먹었어요. 잠깐 동안. 아하.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돼 움직이다 해먹었는데 하여튼 앵글이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유 많이 해주세요. 공유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난리도 안 해요. 벌써 36회, 35회 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네. 36회입니다. 네. 네. 네, 그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 첫 번째로 그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그 투옥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북대에서 학생 운동을 하신 계기는 어떤 건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뭐 자꾸 이제 네. 학생운동 얘기, 민주화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80년대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감옥 투옥 생활도 오래 했던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유난스럽게 자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그래도 제 삶의 궤적과 살아온 과정들을 좀 또 가치와 철학을 어떤 과정 통해서 정립했는지 이런 걸 좀 들려드리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네,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총학생회장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학을 갔을 때도 취직이 잘 되는 과 해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고요. 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 거라는 게 내 인생의 이제 스케줄이었죠. 네, 근데 대학을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광주 5.18 관련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뭐 화질 별로 안 좋은 비디오 테이프를 네. 이제 학생회관에 상의하고 그랬는데 네, 그걸 처음 보고 정말 화가 났죠. 야, 네, 어떻게 그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던 거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스러웠죠. 네, 그럴 때 이제 선배들이 좀 시위 현장에 있고 그러면 뒤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무서우니까 네, 네. 돌 좀 잠깐 던지기도 하고 구호정도 외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시위대 맨 선봉에 서게 됐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투쟁 현장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는데 다시 네. 또 총학생장을 출마하게 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운동 하게 되고 민주화운동 하게 된 거고요. 네, 특별하게 제가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가치 철학을 갖고서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사회 정의감을 시작했던 게 학생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는 그 대학교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때 그럼 학생운동 하면서 이렇게 만나셨나요? 그렇죠. 한병도 이 친구 원래 86학번이에요. 86학번으로 네. 원광대학 총학생을 했고 네. 저는 85학번인데 제가 89년도 총학생을 할 때 한병도 수석이 원광대학 총학생을 했죠. 네. 그리고 제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신권택이라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는 이제 우석대학교 총학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은 나이에 뭐 재수 86학번이고 저는 재수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친구처럼 말띠 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네. 대학 때 만나서 그때 의기투합해서 지금까지 좀 편하고 지내는 친구 사이입니다. 네. 막연한 친구 사이신 거죠? 그렇죠. 속 얘기를 다 터놓고 예. 얘기할 수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정말 친한 친구라 볼 수 있겠죠. 네. 그 예비 후보님께서 그 한병도 그 국회의원 시절 그 보좌관을 맡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거 아닌 동거를 하시면서 원룸 생활도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재밌었던 일, 에피소드라든지 뭐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게요. 사실은 한병도 의원이 이제 처음 그 친구가 국회의원 출마 나갈 때 네. 저는 말렸어요. 왜냐면 준비가 너무 하지 않고 출마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겠다 판단이 들어서 말렸는데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제 네. 그때 저는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북 자동차 융합기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전북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였거든요. 네, 네. 거기 행정실장을 근무하면서 밤에 가서 그 선거를 좀 조언해주고 네. 도와줬던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은 네. 이제 보좌관으로 가자고 요청이 왔는데 처음에는 완곡히 좀 거절하다가 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살게 됐는데 또 아이를 네. 놓고 아, 그렇죠. 또 집사람도 헤어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곡하게 부탁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아, 그런데 뭐 저도 돈이 없고 아, 뭐 그렇죠. 한병도 의원도 당시에 돈이 없고 그래서 네. 그때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8평짜리 투룸도 아니고 원룸. 원룸이다. 원룸 그래요. 얻어서 네. 거기서 함께 남자 둘이서 동거를 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원룸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아, 그 뭐 자연스럽게 뭐 차가 있을 때는 차를 타고 가고 하지만 네. 걸어서 가기도 하고 네. 또 빨래는 좀 시간 있는 사람이 먼저 빨래 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는 한병도 의원은 전혀 술 한 잔 못 마셔요. 아. 그래서 본인이 한병도가 아니라 한 잔도 못 마신다고 한 잔도. 또 아, 이랬는데 네. 어디서 같이 술자리가 있으면 같이 가게 되면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아, 올 때는 이제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이 운전하고 아. 이것들은 이제 국회의원회가 내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렇구나.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는 관객이래요. 도대체. 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생활하는 거 들었고 네. 빨래도 서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고 또 운전도 술 마시면 뭐 국회의원이 대신 운전해 준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신기한 풍경이었나 봐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가 상당히 좀 경직돼 있고 그렇죠. 예. 뭐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17대 때 젊은 의원들이 들어가면서 네. 수평적인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문화 관계가 상당히 좀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수평적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와 한병도 의원의 관계가 된 거라서 아. 그때 뭐 언론도 많이 취재를 취재를 했고 했겠네요. 네. 실제 뭐 그 당시에 TV에 뭐 이런 지금 요즘 유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뭐 저녁 때 매일 옛날 김대동 예. 씨의 이런 프로그램에 또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아, 참 재밌게 생활하셨네요. 네, 어쨌든 네. 다 큰 남자가 네. 40 넘어서 함께 아.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나름 그 시간이 좀 네. 추억이 많이 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책비서관으로 또 가셨어요. 네. 간 계기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가서 일할 기회들이 사실 많지는 아, 않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혁신학교 운동을 했던 선생님들이랄지 네. 또는 뭐 시민 교육 운동을 했던 시민사 네. 단체의 구성원들이 가서 선거를 도와드리고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재용 교육감이 별로 이렇게 자리 욕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네. 원래 신부님 아니셨나요, 이분이? 신부님이죠. 네. 이게 성공의 성공, 예, 예. 신부님이시고. 네. 그 원래 이제 저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는 사실 아니었었어요. 아. 이게 그냥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통일부 장관을 국미에 들어오면 인사드리고 네. 제아의 원로시니까 인사드리는 관계였던 거지. 네. 많은 부분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그 도지사 출마를 하신다고 아, 도지사 교육감을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후임 교육감을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우리 저희 민주당 소속의 또는 개혁적인 혁신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이 네. 이걸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마자로 거론했던 분들 갖고는 본선 경기 좀 취약하니까 어려운 경쟁력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좀 이재용 교육감님한테 좀 그 당시 장관님한테 좀 출마를 해주시라고 권유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해달라는 요청도 이재정 그 장관 그 당시 장관님께 네. 받으셨는데 네. 본인이 고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조희연 현 교육감님 그 당시 추천하셨고. 아, 그렇죠. 예. 근데 경기도는 좀 대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본인이 끝까지 고사를 못 하시고 네.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막상 출마를 결심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도 진보 후보가 여러 명이 각자 출마하면 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진보 진영의 후보들을 단일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거고 그 진보 진영 단일화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재용 교육감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아무 준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교육감 급하시니까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나? 그때? 아니죠. 그때는 민정수석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를 한번 실패하시고 실패하시고, 계실 네.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부탁을 하시고 좀 도와달라 부탁도 하시고 또 전해철 의원님께도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께서 처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 처음 해서 떨어지셨을 때 그때 그 경선 캠프에 조직을 총괄하셨거든요. 네, 전해철 의원께서. 네, 근데 그때 제가 전해철을 모시고 조직 실무 기획을 총괄했던 상황이라 그래도 좀 조직을 잘 아는 그렇죠. 사내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제가 뭐 교육 분야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또 완곡하게 또 부탁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 없어서 제가 경선까지만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2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선거 캠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경선만 하고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4.16 참사가 됐죠. 그래서 4.16. 이런 후보 단일화 경선이 미뤄지고 하면서 계속 저도 좀 이렇게 빠져나올 틈이 없어서 결국은 경선 마무리하고 바로 본선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본선까지 치르고 또 나오려고 출근을 안 했는데 또 교육감님께서 또 불러서 빨리 나와라. 정책비서관 지금을 맡아달라고 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회가 돼서 좀 정책비서관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비서관 역할이 언론 홍보 이런 역할인가요? 아니요, 언론 홍보는 아니고 그 대변인이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교육감님 비서실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감님이 선거 과정에 약속했던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행상을 점검하는 역할들을 하고 거기 어떤 뭐 반대하는 사항도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좀 소통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죠. 그 부장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9시 등교 정책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의정부에 있던 학생들이 네. 제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고 이제 등교를 하니까 되게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 일화를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의정부.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 이제 선거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학교도 방문도 하고 학부모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선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학생을 만나러 의정부 여중을 간 거예요. 의정부 중학교 갔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교육감한테 질문을 한 거죠. 왜 교육감님은 그 우리 교육을 담당하신 교육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학부모 말이나 선생님 말만 듣지 우리 학생들 말은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네, 그러면서 공교롭게 학생 하나가 우리도 어른들처럼 9시까지 등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아침밥 좀 먹고 잠도 더 자고 등교해 주세요 해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학교 교육은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던 분이라 이걸 한번 추진해보자. 근데 그때 내부적 반론도 많았어요. 아마 맞벌이 부부들도 반대할 거고 아마 선생님들도 반대가 심할 거다. 이런 그래서 반론도 많았는데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해서 한번 해보자 하셨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9시 등교 정책 발표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게 아침밥을 먹고 이게 다 되지 않았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작하니까 이게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거의 정책이 된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정확하게 9시까지는 아니지만 8시 40분. 그 전에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들은 7시 반 이렇게 등교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8시 30분, 40분, 20분 뭐 이런 정도로 좀 좁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 수혜자였습니다. 군산여고 다녔는데 물어봤죠. 어떠니? 아빠 좋아요. 그래요. 참 교육 분야에도 참 일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도 많이 또 해보셨어요? 청와대 행정관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원래 초기에 이제 청와대 갈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그 우리 한병두 의원 보좌관으로 가기 결정하면서 청와대 행정을 못 갔죠. 그때 왜 그런 결정했냐면 한병도 그 의원이 당선했는데 선거법으로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를 좀 제가 해줘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좌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 바로 이제 보좌관 수락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뒤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들어갈 때 미리 그 지금 경남도지사로 가 있는 김경수 그 친구가 이제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만났더니 한 얘기가 청와대 시정대 네가 갈 만한 자리가 한 3군데쯤 되는데 선택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정무수석. 쪽 정무비서관실에 가는 정무비서관실. 거 네. 또는 두 번째 사회정책비서관실에 네. 일하는 거, 네. 세 번째로는 춘추관, 춘추관. 보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 네. 셋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임기 말이기도 하고 네. 특히 언론과의 환경도 그 당시 좋지 않기도 하고 네. 또 정치를 하면서 또 언론과 한 번 정도는 좀 관계를 네.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보도 지원하는 공보 쪽에 담당하는 네.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죠. 국정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보좌관, 정책비서관, 행정관 두루 많이 하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셨나요? 그날도. 다 나름 네. 각 이런 일장일단이 있죠. 직장들이 일했던 것들이 좀 소중하고 네. 제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난 교육감님 정책비서관을 할 때가 좀 가장 애착이 정말 가는, 의미 있었다. 네. 애착보다는 의미가 있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개인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국회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 네.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것도 청와대의 큰 조직의 하나의 부서를 맡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육감이 정책비서관 할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의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판단을 하고 교육감께 보고를 드리고 네. 그를 보고 드리기 전에 충분히 좀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장학관님이랄지 이런 사무관, 서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제 교육관이 보고를 드리고 네. 간부에 보고해서 이게 좀 오케이가 되면 네. 이게 바로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정책을 효과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었던 거. 피부로 바로 와닿으니까. 그렇죠. 예. 아웃등교 정책 이런 대표적인 것도 있고 음. 제가 두 번째로 저희 담당 저를 도와줬던 장학사 한 분하고 안을 만들었던 건데 임용고시 개편안도 그 당시에 만들었죠. 임용고시. 교원 교원고시. 임용고 이거 발음이 좀 꼬이네. 교원 임용고시. 임용고시. 혹시 초등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임용고시는 초, 중등 다 같이 같이. 해당하는 건데 예, 예. 당시에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네. 경기도 31개 시군의 학부모들을 거의 다 만났죠. 학부 네. 회장단들 네. 만나는데 그때 나오는 학부모들 의견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조금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고 네.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정교사보다 예를 들면 기간제가 기간제가 많습니까? 많냐. 뭐 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 딸 아이를, 네. 우리 아들을 분당에 있는 학교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내가 느낌 이런 거죠. 왜 분당에 가야 되지? 분당. 저기 예를 들면 양주를 할지 또 이천에 있는 학교 네. 가면 그 학교 가서 교사를 하면 안 되고 꼭 음. 왜 분당해야 되지? 또 분당도 성남대에서 왜 다른 성남이 다른 네. 지역도 있거든요. 야탑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네. 왜 굳이 분당해야 되지? 네. 꼭 굳이 일산을 가고 싶어 하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교사로 임용되는 과정을 좀 조금 교육적 철학이 있는 분들을 네. 좀 뽑았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담당하는 그 장학관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네. 솔직히 명문대학 명문대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정말 엄격하게 정말 여러 가지 스크린 통해서 학생들 뽑는데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부분 50대 중반에 사표되고 나가지만 정말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직원을 뽑는데 네.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60세 이상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를 뽑을 때 정말 좀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서 정말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서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단지 임용고시 시험 잘 봤다 뽑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숙직 교사를 뽑을 때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를 뽑을 때 면접도 하고 네. 수업 실현을 시키는데 그 수업 실현을 할 때는 이제 장학사들이랄지 이런 네. 면접위원들이 앉아 보는데요. 네. 그 교사가 들어오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저 수험생은 노량진의 A학원 출신이다. 저 친구는 B학원 출신이다. 스타일이 딱 고정된 한마디로 시험이 특화된 상태가 들어온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임용고시 개편에 넣었던 게 우리가 대학 갈 때 학생부처럼 네. 교육 관련된 봉사활동 기록할지 교육 관련 기록도 좀 쓰게 하고 네. 그리고 토론도 면접도 좀 심층 면접을 해서 토론 네. 면접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임용고시 개편안을 냈는데 네. 결국에 통과가 시켰고 네. 경기도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교사 제일 뽑거든요. 아.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대생이랄지 네. 뭐 사범대학생들 네. 전부 다 경기도에 다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그때 통과된 다음에 아마 교원대학교랄지 네. 경인교대 이런 데 가서 이런 교사, 임용고사 개편화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할 때가 가장 뭐 애착도 많이 가시고 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애착은 다 갑니다. 애착은 다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예. 그래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성과를 만드는 네. 일을 했던 것 자체가 네, 네. 직접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보람이 있었다. 네, 아. 네. 제가 한번 질문. 네. 근데 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청와대도 계시고 네.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비서관을 하시고 또 보니까 예전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뭐 선거 유세 같아요. 이후 여사님 이렇게 수행하신 사진도 지금 봤었거든요. 그건 막 옆에서 서서 찍은 겁니다. 그래요? 특별한 가게 있는 거 아니고. 근데 지역에 별로 아, 안 알려졌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누구는 약간 존재감이 약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 보거든요. 왜 그러죠? 아마 제 성격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생활에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제가 오늘도 아까 누구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너무 좀 속칭 정치 표현할 때 쇼맨십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동의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취지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이걸 왜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주냐 그 사람한테 상대방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옳은 말씀인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뵀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선거에만 집중해서 당선에만 급급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모면하는 이런 선거를 하더라고요. 네. 공약이라는 것도 또 그냥 안 될지 뻔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 민원 들어봐서 이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네,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쇼맨십 없는 이런 것 때문에 폭넓게 사람 관계를 좀 못 맺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생활의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누구한테 지역에서 뭐 선거를 했던 사람이 뭔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업도 하셨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전에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선거 출마하기 전에는. 근데 선거를 한번 출마해서 낙선한 이후로는 뭔 일을 할 때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네. 뭐 어쨌든 영업을 통해서 사업할 때 이게 좀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특권으로 누구의 압력으로 네. 이렇게 들리는 게 저는 그게 좀 듣기 싫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네. 그리고 이제 사업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랄지 청와대 행정관이랄지 하게 되기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런 서울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또 주말에 내려오면 나이도 하고 있고 지가 식구가 있으니까 가까운 친구들 보고 가까운 식구들 보고 또 서울 가기도 좀 급하다 보니까 폭넓게 사람들을 못 만났던 게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신영대가 너무 좀 활동 안 했던 거 아니냐 선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만큼 그렇게 안 하겠다. 네. 좀 어렵더라도 뭐 잠을 쪼개서라도 시간 쪼개서도 좀 많은 분을 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계속 군산에는 계셨다는 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선거를 준비한다고 군산 내려왔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사는 왔냐? 오늘은 어디서 잘 거냐? 방은 잡아줄게. 이런 말씀 하시던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군산에 태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본 적도 없고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군산으로 학교 교사인데요. 네. 군산으로 저한테 결혼하고 나온 다음에 군산에서만 교사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군산에서만? 네. 진포중, 남중, 네. 서흥중,
그리고 잠깐 뭐 군사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 일이 동중에 한 네. 2년 잠깐 갔다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월명중에 근무하고 월명 있고. 중에. 네. 그리고 학교 하고 선생님이세요? 네네 영어 교사 아. 네, 하고 있고요. 저 딸도 부설초등학교 그리고 회원중학교 군역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서 대학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 실제 제가 주말부방에서 좀 힘은 좀 들었죠. 네. 사실 경기도 교육감 비서할 때만 해도 가까운 이제 선생님들이 왜 딸내미 공부 좀 한다는데 왜 전학 안 시키냐 이런 말씀 하신 분 계셨는데 정치를 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쨌든 지역 내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면 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그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실세인 전해철 의원 친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사실입니까, 그게? 예. 네. 네, 전해철 의원님하고는 이제 오히려 청와대 때는 민정수석과 행정관이니까 네. 엄청 높잖아요, 민정수석은. 아, 그렇죠. 요즘 아시다시피 잘 친하지 않았어요. 얼굴만이 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네. 청와대 출신들 중에서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네. 그 공보 모임 나고 그러는데 그 공보 모임 하면서 좀 친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돼서 아마 전해철 의원님이 하는 본인 선거 네. 또는 전해철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 네. 또는 뭐 본인의 전해철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거든요. 네. 최고위원 선거, 그리고 지난 재작년이 벌써 됐죠. 재작년에 경기도지사 네. 경선 경선. 이런 선거 있을 때마다 거의 제가 전해철 의원과 함께 실무 총괄을 다 해서 네. 선거를 함께 모시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지 보좌관과 의원 관계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 네. 전부터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잘 그 관계를 맺었던 선배고요. 네. 가깝죠. 어, 그래서 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번에 운 좋게도 작년에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님께서 예결위장시죠? 예, 저희 민주당의 네. 예결위 간사를 맡았죠. 네, 네. 이게 실제 예결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고 있는 거고 네. 여당의 예결위 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여당의 간사가 네, 중요하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은 예결위 여당 간사가 모여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대학 총장님이랄지 또는 뭐 지방에 있는 뭐 다른 지역의 시장 군수님 이런 분들도 좀 전해철 의원의 면담을 좀 잡아달라고 예산 좀 부탁한다. 네, 부탁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또 뭘 뭐 최소한 전해철 의원 시간이 안 되면 네. 보좌관 비서관이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좀 군산시 예산을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전해철 부탁을 해서 그리고 예. 실제 저희 군산시 예산 같은 경우들은 전해철 의원실에 가면 저희 군산시 예산은 신영대라고 써놓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군산시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네. 그런 과정에 좀 운 좋게 전해철 의원이 꼭 맡으란 분이 없잖아요. 용케 작년에 맡아서 네. 저희들이 좀 우리 군산시가 도움을 받아서 너무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네. 참 훌륭한 일 하셨네요. 그래도. 이 인연이 참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예. 그래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술자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죠? 네,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비 후보님께서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된 사연이 있었나요? 제가 그래서 군대 얘기 잘 압니다. 방위병에서 술자리 가면 바로 그냥 화장실에 가시고. 해병대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대학교 1학년 가면 이제 병역 병부청 가서 네. 검사를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네, 예. 그때 현역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현역으로. 네, 현역 받았고. 근데 이제 현역 받았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사실 대학을 좀 다시 갈까 싶어서 네. 잠깐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했어요. 네. 휴학을 하고 군대를 먼저 하겠다고 그 당시 우선 징집원이라고 해서 그걸 냈거든요. 내서 영장까지 나왔었어요. 현역으로 근데 입대해라. 입대해라. 그랬는데 그때 그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하셨던 선배들이 네. 경찰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다 잡혀갔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 그걸 규탄하고 그 시위를 주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네. 거라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뭐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메가폰을 잡고 이제 연설도 하고 네.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학을 했더니 이제 영장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군대를 안 갔죠.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투쟁연장 하면서 감옥을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총학생 감옥을 가고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방위로 가는 걸로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총학생을 마치고 90년도에 그때 8월 달에 8월 네. 초에 출소를 했는데 네.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병무청을 갔죠. 네. 그래가지고 나 군대를 가겠다 이제 방위로 가겠다 네.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현역병을 찾더라고요. 네. 처음에 받았던 게 현역이었는데 제 서류가 없어요. 병무청에 서류가 예,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선화 돼 있지 않고 네. 캐비넷을 열으면 이제 서류가 쭉 꺼내서 네. 찾는 거였는데 그렇죠. 없어요. 또 방위병 가서 서류를 찾더라고요. 네. 또 서류를 찾는데 제 서류가 없어요. 면제네? 그동안 회사가 왜 없지 하던데 네. 그 면제에 가서 찾더라고. 면제. 어. 네. 거기에 제 서류가 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병무청에 있는 직원이 이게 왜 여기가 있지? 당황하시겠네, 되게. 네. 군대 안 갈 뻔했습니다. 그 저기 때문에 면제 받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면제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네.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그 구속만 돼도 군대를 안 가게 했었어요. 구속만 돼도.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게 하고 네. 막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막 1년 단위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병무청 직원도 헷갈렸던 거죠. 그렇죠. 해마다 바뀌는 해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보면 이제 방위병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딱 맞았는데 아. 그게 이제 그 시기 어느 자기들 사이에 이제 네. 그 면제를 옮겨놨던 거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찾아내가지고 방위로 입소를 했는데 네. 지금은 군장 국가산업단지 거기 예, 매입됐는데 그 당시 매립을 한 초기 단계였어요. 장산들어 거기서 해안병으로 근무를 했고 네. 그때 좀 힘은 좀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25, 그렇죠. 6 그쯤에 가신 것 같네. 네, 이게 제가 방위병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랬구나. 지금 이 사진이죠. 참 참 풋풋하네요. 풋풋하네요. 예. 네. 방위병 때도 군사를 못 떠났네요. 네, 못 떠났습니다. 안 떠난 게 아니고 못 떠난. 근데 실제 방위병 생활할 때도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출근을 안 하는 날은 또 이제, 지금은 기무사로, 지금 또 바뀌었지? 기무사 이름이? 또 사진 또 나왔네. 바뀌었는데, 지금 이등병 때 사진 같은데? 보니까? 이등병, 네. 예. 근데 제가 없을 때만 그 당시 보안대에서 와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무 잘 하는지. 네. 네, 이상한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만나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언제 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조작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죠. 불안하고 또 그 학생 시절에 구수대에서 총학생장 시절에 구수대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 3년으로 나왔는데 이걸 항소를 했는데 또 군법으로 이제 방위병 신분이 군인 신분이니까 네. 이게 군사재판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이게. 군사 재판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낫죠. 그래서 육군 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을 봤는데 네. 그때도 재판장들이 이 대령 이런 분들이 재판을 하더라고 재판장으로. 재판장들이. 예. 그때도 사실은 이제 집행이 더 늘어나게 했죠. 네. 원심 파기하고 네. 징역 2년에 집행유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 5년으로가 네. 늘어났죠. 네. 그래서 거의 2배인데요. 네, 그건 어차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집행유예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좀 상당히 그 짧은 찰나에 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와갔죠. 집행유예를 파기한다. 이게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 알아요. 왜냐면 원래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초범이기도 하고 네. 반성도 하니까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유예한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징역 2년에 집행에 3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파기한다는 건 거의 이제 실형을 하겠다는 의미거든 사실은 하고. 네. 야, 근데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3년 짧은 찰나에 3년을 선고한다 하고 네. 이제 잠깐 텀을 두고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니까 그 짧은 찰나가 정말 하늘과 땅을 그냥 끝내게. 그랬습니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오고 맞아요. 네.
참 재밌네요. 군대 얘기하니까 그죠? 창피합니다. 방위병이랑. 남대표 네, 예. 근데 요즘 그런 건 좋아요. 네. 군산 선거도 하면서 네. 옛날 방위 받을 때 다 군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만납니다. 자주 봅니다. 같이 근무하셨던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방위였기 때문에 고참도 후임도 다 군산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친구 상식 갔는데 네. 처남이 옛날 내 고참도 와 있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좋네. 부러운데요. 그건 진짜? 좋네. 그 실험 때부터 그 주말 부부로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면서도 계속 주말 부부로 지내셨는데 그 주말 부부로 지내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뭐 말씀 네. 좀 드렸었는데 네.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구나. 그 우리 한병도 의원과 네. 저하고 네. 남자 둘이 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게요. 뭐 어쨌든 저녁 또 일찍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시간 제약도 네. 없고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기도 예, 보고 싶고. 애기도 보고 싶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죠. 불편하고 몇 개 사 먹는 게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사를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거 했었는데 어차피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나서도 어차피 군산을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버텼는데 그 주말부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당장 생각 못했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주말부 생활 청산하고 이제 같이 서울로 같이 가는 것도 생각이 왔는데 그때는 네.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때라서 네. 또 군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아까 잘 안 보였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네. 제 딴에는 군산 선거를 준비하는데 가족들 다 이사 갔다가 선거 때 또 다시 내려오고 네. 이런 게 좀 제 스스로 좀 군산 시민을 보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 주말부 생활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버텼지만 네. 제일 미안한 게 제 집사람이죠. 우리 자녀하고. 네. 딸 아이를 혼자서 돌보게 한 거, 네. 그것이 참 미안한 일이죠. 네. 근데 전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아빠의 그 무관심 때문에 딸이 잘 컸다고. 의대 다닌다고. 네네. 오. 이제 본과 이제 2학년 올라가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아까 지금 우리 지금 패친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왔구나. 네. 군산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어떤 건지 있는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네. 왜냐면 따로가 아니라 김우겸 후보님이든 신영대 네. 후보님이든 둘 중에 한 분이 결정이 되면 냉정하네요. 그때 정책을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둘 중에 한 꼭 분. 돼야겠네, 정책 얘기하려면. 정책 얘기하시려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분이 경선 네. 쪽이라 근데 하여튼 교육 정책? 요점은 아빠가 터치를 안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 딸아이는 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접니다. 엄마는 편하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엄격하기도 하고 네. 이런 사람인데 제일 편한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하나 정도한테는 모든 걸 좀 편하게 얘기할 수는 네. 필요하다는 생각 들었던 건데 그 역할을 제가 했죠. 네.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아이 교육에 엄격감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저희 집사람이 했던 거고 네. 그런 거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독서예요. 독서. 거의 뭐 집에서는 TV를 안 켜놓고 있었죠. 지금 아. 아이가 좀 다 큰 다음에 집에서 TV도 보고 요즘 홈쇼핑도 보면서 뭐 물건 사고 그러던데 네. 사실 전에는 뭐 인터넷이랄지 홈쇼핑이랄지 또는 TV 뭐 드라마는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거의 뭐 아이와 함께 독서, 책 보고 이걸 거의 뭐 고등학교 갈 때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이가 책 보는 습관을 들였던 게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네. 요즘 제가 학부모님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굳이 정말 국영수가 부족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지 못하더라도
독서와 여행을 많이 시키란 말씀드립니다. 독서와 제가, 여행. 네. 독서와의 우리 그 경기도 교육청에 입시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수년간 했던 장학관님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소통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조금 국영수를 잘 못해서 좋은 데가 못 갔지만 독서를 많이 하거나 여행을 많이 한 친구들은 나중에 보니까 네. 30이 넘어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기 역할들을 자기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더라.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독서도 경험이고 여행도 경험이잖아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배웠을 때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 정말 잘 국영수 잘한 것처럼 꼭 사회 나와야만이 잘 산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두영님 아시죠? 네, 잘 알죠, 형님. 네, 고두영 형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론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 이거 아주 강력하게 네. 그 앞에 뭐 단서가 붙었어요. 뭐냐면 같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극도로 비판하는 당내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재명 지사의 가족사 중 형수와 막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는지 결론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평하신다면 이재명 지사님 어떤 분?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네. 계셨기 때문에 좀 그 얘기 좀. 이재명 현 지사님하고 전해철 의원님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경선을 이겨서 지사가 되셨고 네. 그런 과정에 일정된 갈등이 있죠. 경선이라는 건 갈등이 네.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갈등을 사실 후보들 사이는 크지 않아요.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지사님은 가깝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 실제 그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두 분이서 술자리 한 적도 많고 제가 그때 일정을 잡은 적도 많고 또 이재명 지사의 참모 그룹들이 있죠. 핵심 참모 네. 그룹들.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정말 친해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제가. 그런데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서로 이런 불협화음과 이런 그 경쟁의 과정에서 실제 후보들 이상으로 핵심 참모들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조금 좀 그걸 좀 이렇게 확산되는 걸 좀 제 참모 입장에서 막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당내 갈등이 커진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요. 네. 이재명 지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실제 어떤 그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소통 능력도 대단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추진력도 네. 대단하신 분이서 진짜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두영님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뭐 이런 그 정책은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라고 뭐 이런 궁금한 질문 뭐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우유집 막내 아들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우유집 얘기는 뭐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저희 집이 우유 대리점을 했었어요. 저 미장동.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그 집에서 했었는데 그때 거기 우유 대리점 오래 했으니까 그 집을 지금도 오래 저도 거기서 오래 컸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그냥 저를 부를 때 우유집 막내 아들 이렇게 불렀죠. 우유집? 그래서 지금도 뭐 노인회관이랄지 또는 뭐 접시자 평생대학도 어르신들한테 가면 저를 알아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 우유집 막내 아들이야.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별명이 이제 우유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을 쓰게 된 거고요. 얼굴이 뽀얀했나요?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아이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우유가 신선해야 되잖아요. 네. 새벽에 차가웁니다. 새벽에. 새벽 4시쯤에 차가우면 아버지 혼자서 우유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 배달하시는 사원 직원분들은 보통 8시가 넘어야 출근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또 아버지 혼자 하시라고. 그럼 저라도 일어나서 같이 새벽부터 같이 내려드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배달하시는 그 직원 아저씨들이 이제 동선 있잖아요. 그냥 자전거나 오토바이 배달했으니까. 네. 근데 동선이 크게 벗어나면 배달을 빨리 못 하니까 조금 어긋난 데들이 있어요. 이게 애매한 데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자전거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1학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도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도 네, 뭐 몇 년 네, 전에도 뭐 네. 남양우유 뭐 이런 네. 게 나왔었는데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쵸, 이게 받아라. 우리가 본사에서 그렇죠. 받아라. 우리는 네. 이만큼밖에 못 파는데 네. 더 많은 양을 주면서 팔아가는 네, 거예요. 근데 네. 그걸 파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못 파는 팔다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게 형이 그 쿨피스인가? 지금 네. 그거 잘 안 먹죠. 이게 네. 100% 원액 못 먹나요? 먹죠. 네. 캔으로 나와. 저희는 아마 쿨피스 아닐 것 같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음료를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팔다 못 팔고 결국은 좀 다 이렇게 뜯어서 이게 하수구에 버리기도 하고 아. 다 적자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밀어내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있었죠. 아. 더 심했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전 생활력으로 그리고 또 검사함으로 이제 네. 버텨 나가셨던 거지 실제 그 당시에 쉽지만 않았어요. 네. 그 생긴 건 귀공자 스타일인데 삶은 노동자셨네요. 저는 진짜 서민입니다. 아니 딱 보면 뭐 어디 서울 강남 어디 그 집 그런 데 살았던 누구를 닮으셔가지고 그건 아니고 이제 너무 아구성인가? 그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욕심내면서는 안 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대학 갈 때도 뭐 그냥 대충 해도 뭐 이렇게 그 전북대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네. 뭐 이렇게 큰 게 뭔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뭔가 성취하겠다 꼭 뭘 하겠다 이런 게 목표가 없이 공부를 네.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우리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저 같은 학생 보면 마음이 아프죠. 네. 내가 뭘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정말 그 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텐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목표가 좋은 대학이잖아요. 네. 내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게 좀 아쉽고 근데 그렇게 좀 목표도 없었던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크게 욕심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 편하게 살아오니까 별로 얼굴이 스트레스 없이. 크게 안 받으려고 아, 노력한 편입니다. 예, 예. 자, 뭐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좋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일단 정책에 대한 뭐 소상공인 정책 한번 뭐 군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혹시 하실 얘기 이거 한번 짚고 가죠.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뭐 검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혹시 신영대 후보님의 과거 연애사 같은 거를 비하인드 연애사 같은 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상공인. 참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고 정말 많은 정책을 쏟아내 불구하고 쉽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군산이 이제 고용위기, 네. 산업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인구가 줄면서 더 어려진 게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나왔던 게 지금 상품권 사업이었잖아요. 네. 실제 상품권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좀 문항이 들어갔는데 쉽지 않았던 과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 예산이죠. 2019년 예산을 2018년도에 통과시키니까 네.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통과시킬 때 네. 그때 그 군산시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아. 삭감된 것을 우리 김관영 의원님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강윤주 시장도 노력하셨고 그런 과정에 좀 저도 목적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 2019년을 잘 준비해 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상품권만 갖고서 우리 소상공인이 활로가 열어질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걱정이 네.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군산시의 인구가 늘려야 될 거고 인구를 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될 거고 네. 기업이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기업 들어올 수 있는 조건과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면 중구장수쇼전용단지 사업도 예산 확보돼서 준비하고 있고 네. 새만금 임대산단도 임대산업단지도 30만 평이 거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20만 평이 끝났고 계약이 네. 10만 평 올해 예산 확보돼서 기존에 MOU 체결 업체가 한 12개 되니까 거의 네. 계약이 끝나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게 된 업체들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좋아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미래 얘기잖아요. 네. 기업이 문 닫는 한순간인데 다시 문을 열려면 뭐 땅은 준비됐다고 하지만 설계도 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장비도 넣어야 되고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좀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군산 시민들 입장에 특히나 우리 공단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미래에 니들 정치인들 백날 해봤자 네. 나한테 필요가 와닿지가 않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당장에 내가 당선되자마자 올해 뭐 4월 이후부터 5월부터 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생각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바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바로 직자적으로 그래도 가장 빠른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뭐가 있는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직 숙성이 안 되고 제 혼자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시장님이나 우리 지사님하고 함께 상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선거 끝난 다음에 좀 정말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지역 경제 소상공인 정책에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은 팁은 엊그저께 얻었어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 우리 예비후보 통과한 사람들은 네. 검증이 통과하고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중앙당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1박 2일로 아, 교육 받는데 저번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청와대 일자리수로 근무했던 정태혁 수석을 그 자리에서 만났죠. 그래서 네. 좀 여유 있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자리 지역 상생 일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례들을 네. 구미의 사례, 광주의 사례, 또 군산의 어떤 한계 이런 네. 것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팁을 몇 개 준 게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서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리면 죄송한데 뭐 선거가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그냥 제가 헌할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또 도비님이 뭐 청년들을 위한다는 지원들이 많은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큽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도권과 좀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즉흥적인 질문이라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할게요. 수도권과 지방 격차는 없게 하겠다. 음. 이래서 최선 노력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 재정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 서울특별시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여건과 전라북도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 판교가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과 우리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재정적 여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이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국비의 차등 지원들이 필요한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지 네. 한번 따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새만금이 큰일 나면 김정은이 서울 한강에다 포탄 몇 발 쏘고 실수하면 다 옮겨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건 너무 비하기 심한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만화 그리는 걸로. 네. 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있으시면 별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아직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드물어요. 아까 60회까지 나왔다가 지금 48회로 줄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마 관심들이 뭐 많은 것 같아요. 예. 내일 출근하셔야 돼서 일찍 주무시는 걸로 이해하고. 네, 그렇죠.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조금 이제 그동안에 좀 피곤이 누적됐는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네. 하루 반 정도 좀 쉬었어요. 쉬고. 그리고 좀 시간 좀 만들어서 전화 좀 드리기도 하고. 어제부터 와서는 좀 제가 공천관리위원회 네. 중앙당의 서류 접수가 내일 마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서류 준비도 좀 하고. 좀 복잡합니다. 뭐, 우정활동 계획서, 선거 전략, 자기소개서, 이거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좀 하고 좀 지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선거 관련돼서 지금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시고 본 후보는 언제 되는 거예요? 선거 서기가 돼야 되는가요? 실제 선거 운동 기간이 본 후보 기간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면 제한적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옷을 오늘 안 입고 나왔지만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네. 이런 옷을 입고 선거활동 할 수가 있고 명함을 마음대로 제가 배포할 수가 있고 그런 제한적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본선거 기간 동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현수막도 길거리 네. 현수막도 걸고 뭐 유세차 네. 도와주고 하죠. 그런 거 하는데 그렇기 전까지 그 당에서 공천자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마 2월 한 10일 정도에 아마 면접이 있을 것 같고요. 2월 10일. 예, 네. 면접이 있을 것 같고 뭐 딱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기간 정해지지 네. 이렇게 하고 2월 중하순경에 아마 심사를 하고 네. 그때 심사를 해서 경선 일정을 잡을 거고요. 네. 잡으면 아마 빠르면 2월 말, 늦어지면 3월 초 정도에 막 경선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공천자가 경선 결과 따라 결정 나고 나면 네. 그때 이제 3월 말에 본선거 등록을 해서 아마 네. 4월 1일부터 아마 선거운동이 네.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재밌는 질문이 생각났어요. 무서운데 무서워. 그, 지난번 시장 선거 때는 동고삼파졌잖아요. 네. 그리고 강 시장님 공고셨는데 지금 이번에 제1고3파잖아요. 네, 자, 우리 김우겸 후보님 네. 그리고 김관영 후보님에 대해서 어떠신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두 분. 원래 그거 옛날에 그 대선 토론 때 보면 네. 상대 후보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네. 안철수 네. 후보, 뭐 네. 문재인 후보님 네. 뭐 이렇게 할 때 매우 곤혹스러워하잖아요. 네. 예. 저는 별로 곤혹스럽지 않고요. 네. 김우현 선배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실제 한겨레 신문 기자로 있으실 때 제가 뵀죠. 아, 네. 그 위에서 그렇죠, 계실 때도 뵀죠. 만났죠. 예, 그리고 제가 한병도 의원 보좌관을 갔더니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로 가셨더라고요. 네. 내가 청와대 갔더니 그때는 미국 연수를 가셨고 네. 그래서 같이 딱 그 맞춰서 근무하는 시간은 없었는데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이제 그 기자실을 가면 김의대의 평가는 너무 좋습니다. 네. 훌륭한 인품하신 분이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철학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것은 사내가 됐든 신문사 내가 됐든 또는 신문사 바깥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고한 네.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특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우리 김관영 우리 현 의원 우리 후배님은 순발력이 뛰어나죠. 아 김관영 의원님 후배님이세요? 네, 제가 선배님. 2년 후배님. 제가 2년 선배입니다. 네. 몰랐어요. 제가 어려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네. 김관영 의원님 같은 경우들은 실제 어떤 그 산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네.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학생 운동했던 분들이 원래 끊임없이 정세 분석도 하고 네. 어찌 보면 정치를 준비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무적 감각이 또 뛰어나시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감각과 이런 통찰력을 못지않게 우리 정당을 바라보는 또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가치와 철학이 네. 좀 또 분명히 토대를 세운 가운데서 그런 통찰력과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 한다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이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민주당을 탈당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네. 생각하죠. 만약에 김관영 의원이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도 탈당을 만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그래서 당에 남아계셨다고 한다면 기회가 없었겠네요. 전 출마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정말 어렸을 텐데 네.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출마했겠습니까?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서 노력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쉽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뭐 저한테는 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산시 입장이랑 김관영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잘 했나요? 네.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이 있을지와 시민들이 정책 제안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약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비님 잘 시민들하고 앞으로 시간을 많이 가져달라 네. 그런 얘기.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도비님이 좀 심오하십니다. 요즘 연애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되게
연애 모드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저는 갱년기 모드인데 연애 모드인 사람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자주 말고. 네. 집에 가면 혼납니다. 꼭 온다고 혼나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대충 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저희 신영대 후보님, 예비 후보님 뭐 하고 싶은 소감이나 어떤 당부의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TV 토론 같은 경우도 대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직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맘먹고 나왔는데 이 편안함이 혹시 우리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혹시 폐가 되지 않았을까봐 너무 죄송스럽고 혹시 폐가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좀 격의 없이 좀 편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방송도 소통의 한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 여러분께 많은 지혜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정치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인호 기자님. 네. 소감 한번. 오늘 이상하게 자리를 잘못 앉으셨는지 네. 얼굴이 사이즈가 커 보여요. 아, 살짝 뒤로 한번 가고 싶어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남상천 대표하고 있을 때는 별로 내 얼굴이 좀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해지는 것 같아. 덩치도 예수하고 얼굴도 예수해지고. 아닙니다. 이인호 기자님.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군산 시민들에게 아주 즐거운 한 시간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페리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예. 그 슈페리체 그 말씀 드릴게요. 그 저희가 첫 번째 그 방송했던 슈페리체 관련해서 내일 그 SBS 서울 본사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 안 됐나요? 네. 네. 통과. SBS에서 약간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약간 뭐 한번 다뤄본다고 하니까 또 한번 혹시 아세요? 슈페리체? 알죠. 비대위원장도 만났고요. 그다음 비대위 회의할 때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제 공사 연장은 불허하는 것을 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하고 향후에 이제 그 뭐죠? 그 대구에 있는 회사 뭐 주택금융보험 허그? 허그가 더 쉽죠. 예. 네. 근데 그쪽하고도 어떤 이후에 풀어가는 과제도 있으면 저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노력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여유가 있어서 군산에 좋은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명품 아파트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 가고 좀 멀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 오늘 속상하더라고요. 네.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네. 어쨌든 뭐 최대한 방책을 찾아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슈페리체 하여튼 좋은 결과가 계속 네.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인호 기자의 캐스천 이인호가 아니고 입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예배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비. 노안에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팔뚝이 아주 손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신영대 예비 후보님 바라기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오셔서 정책 얘기를 네. 그렇죠. 네.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인호 기자님 네. 섭외 꼭 김우겸 꼭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아니 사실 만나보고 싶어요. 얘기도 네. 좀 듣고 싶고. 난 너무 쉽게 승낙한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제가 느끼는 신영대 후보님의 최고의 장점은 편안함.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항상 형님하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전화도 하고 막 때로는 안 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도 다 이런 그런 편안함과 장점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맞아요. 바이러스라서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좀 쓰시고 맞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인사하시죠? 네, 내일 합니다. 자, 인사하실 때 누군가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빵빵 눌러주면 기분 좋죠. 아. 힘 나죠, 막.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혹시 보시면 빵빵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군산스토리 이인호 기자의 퀘스천 신영대 예비후보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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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